5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일 연휴가 있습니다. 신 기자는 연휴 계획 있습니까? 연휴에는 이제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잠깐 뵙고 해야죠. 큰 계획은 없습니다. 아, 네. 어버이날 앞두고 이제 그런 건 해야죠. 자, 우리 네 가지 이슈 오늘장에 영향을 끼칠 네 가지 이슈 핫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애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현재 뉴욕 시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가 열려 있다는 거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2% 올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더 뛰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때문인데 애플의 실적 발표 먼저 그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이랑 여러 가지 숫자들 생각보다는 잘 났습니다. 좋지 않은데 생각보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출은 1분기에 908억 달러 찍었고요. 추정치가 904억 달러였습니다. 순이익은 236억 달러 기록했는데 역시 추정치인 233억 달러보다 조금 높았고 그래서 EPS 주당 순이익도 1.53달러 역시 추정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실적이 아까 아주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이 주가를 견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우리 관련주에 영향 줄 수 있는 세부 지표들을 조금 보면요. 우선 아이폰 판매가 1분기에 459억 6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500억 달러 좀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5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 전년 대비 10% 줄은 겁니다. 팀쿡 CEO가 여기에 대해서 근데 변명을 했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1분기에 조금 줄어들어 보인 거는 지난해 1분기, 1년 전에 아이폰 14가 너무 좋았었다. 공급망 지연으로 4분기에 팔려야 될 게 1분기에 같이 팔리면서 이 역기조 효과를 좀 봤다. 그게 5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거 제외하고 나면 우리 그렇게 못 판 거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방어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려보다는 나은 실적 보이면서 오늘 하루 만에 애플 주가가 올해 들어서 나왔던 이 낙폭 전체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한 180달러, 주당 180달러 조금 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시간의 거래를 감안할 때 180달러 넘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하던 게 애플이 중국에서 얼마나 못 팔 것인가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냐면 예상보다 5억 달러 정도를 좀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애플이 자세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역시 팀쿡 CEO가 CNBC 인터뷰를 하면서 로우 디지트의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봤습니다. 1%에서 3% 정도의 매출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애플 실적은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1년 전보다는 10% 줄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애플에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 애플 관련주 투자자가 훨씬 많겠죠. 관련주들 하나씩 짚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큰 틀에서 보면은 아이폰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환경인데 조금 이제 오히려 바닥 찍었나 이런 논리들을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아이패드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애플이 아까 실적 예상 상회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폰 관련주로 엮이는 이제 국내 부품주들한테는 나쁜 환경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들이 맞다면 최근에 그 애플의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LG 이노텍 주가가 최근에 8거래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이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지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하면 오늘 애플과 함께 주목해야 할 만한 곳으로 퀄컴이 실적 나왔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퀄컴이 실적과 전망이 나쁘지 않았다는 건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하루 2% 넘게 올랐다는 점도 일단은 국내의 IT 관련주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점 함께 보실만 하고요. 반면 이번에 애플 실적에서 좋지 않은 부분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될까 이걸 볼 만한 게 아이패드가 애플이요 아이패드 신형을 2022년부터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아이패드 매출이 전년 대비 17%나 급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에 OLED 공급하는 BH라는 곳이 꼽히는데 애플이 그간의 아이패드 실적 이번에 17%까지 떨어진 거 만회하기 위해서 5월 7일 날 신형 아이패드 계획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거를 바닥을 찍었다로 볼 것인지 아이고 아이패드 이제 좀 안 되겠구나라고 볼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팀쿡 CEO가 인터뷰하면서 조금 실망했다. 우리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실패에 대한 인정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비싸죠.
XR 관련주들이 뭐 뉴플렉스 뭐 이렇게 꼽히는 곳들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개장 전에 들어온 셈이고, 또 하나 살펴볼 거, 실적 발표에서 애플이 그동안 뒤쳐졌던 AI 부분을 강화하겠다, 큰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AI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가 특히 이제 아이폰 부품주 LG 이노텍 갖고 왔었는데, LG 이노텍 주주분들 고생 그동안에 많으셨습니다. 30만 원 넘던 게 20만 원 깨졌었다가 이제 22만 원. 예, 근데 오늘 애플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 내놨기 때문에 오늘 주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말도 많고 특히 탈도 많았던 밸류업입니다. 자, 밸류업 어제 2차 세미나였는데 뭐 사실은 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세미나 나오고 나서 관련주 주가가 일제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왜 그랬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명확하게 보여진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실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저희 써놨지만 자율이라는 이미지가 좀 지워지는 조치들이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내용 골자 보면요, 연애 한번 기업의 가치 제고 계획을 상장사가 공시해라, 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좀 담아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요거를 강제할 방법도, 또 자율 공시를 북돋을 방법도 현재까지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주, 증권주, 이제 이 PBR이라든지 밸류업 관련주로 꼽히는 곳들이 다 맥을 못 썼죠. 상장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 가치 계획 내놓더라도 보수적으로 책만 안 잡히면 되니까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 일부에서는 이번에 나온 내용 보니까 이거는 캠페인 수준이다, 이런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가 너무 크면 또 행복하지 않죠. 어쨌든 어제 이제 밸류업 보면 2차 세미나 보면 자율, 권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제 시장에서 좀 실망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진짜 밸류업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게 일본처럼 실효성을 좀 띠려면 강제성이 있는 조치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주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한편에서 보면은 이 강제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게 하는 요건을 만드는 거는 강제성, 또 한편에서는 인센티브가 될 겁니다. 재계가 일단 바라는 거는 우리가 밸류업 잘 따르면 세제 혜택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기획재정부도 사실은 7월 세법 개정안 때 이런 세제 혜택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국회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이 이게 입법 상황인 이런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반대 기조를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현실화될지 현재까지는 사실은 미지수에 가깝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총선 이후에는 야당 입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낙 지금 여소야대고 야당이 반대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광물 가격, 금값뿐만 아니라 광물 가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2차 전지 때문에 그럴 텐데, 니켈, 리튬 가격, 2차 전지의 원료인 니켈, 리튬 가격이 오름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오르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왜 오르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재고가 점점 소진이 되고 있고, 소진되는 이유는 아마 하반기에 국내산 배터리 이용한 전기차들이 뭐 국내 메이커들도 그렇고 해외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새 차들을 내놓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연초 대비 12% 이상 상승했고요. 또 국내 업체들이 많이 쓰는 수산화 리튬은 연초 대비 지금 26%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바닥치고 계속 이제 광물 가격은 먼저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값, 특히 2차 전지 배터리의 원료 가격들이 급등하면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당연히 호재인데, 이게 2분기의 호재냐 조금 더 길게 호재가 될 것이냐, 이걸 조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광물 가격이라는 게 배터리 판가에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 뒤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배터리 가격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근의 상승세는 아마 적어도 한 분기 뒤에 호재가 될 거다, 이게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싸게 사서 일종의 이제 평가이익을 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광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이 추세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나 4분기에 업계 본격적인 실적 회복론이 증권가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FN 가이드 보면은, 컨센서스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 영업이익이
7,800억 원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난해 동기 대비 한 52% 영업이익이 늘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SK온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에코프로 형제들 일제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실적의 영향으로.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는 호재가 지금 조금씩 쌓이고 있다. 가을을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호재를 우리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쪼개기 상장 공시를 갑자기 했다면서요? 예, 그동안에 쪼개기 상장 얘기하면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항상 욕을 했죠,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 대표 소부장 업체죠. 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을 서로 떼놓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 핵심이 반도체 사업이죠. 반도체 사업인데 이것은 인적 분할로 이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재상장을 하기로 했고요. 태양광이랑 디스플레이 산업은 물적 분할을 하고 비상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잘 나가는 반도체는 그대로 내놓고 예. 태양광 디스플레이 요것만 비상장 자회사를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물적 분할하면은 잘 되는 회사 쪼개기 상장해서 오너가만 좀 배불리는 거 아니냐. 네. 두 개 다 상장하면 그게 문제인데 그건 예. 아니다.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물적 분할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주주가치 재고가 될 수 있다는 증권가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는 부분, 그동안 돈 먹는 하마였던 부분 비상장으로 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거래 기한까지는 매수 의견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적 분할 기업이 그동안의 주력 산업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반도체에서 돈 번 거 태양광 디스플레이에 돈 주는 구조였는데 이런 구조가 이제 이 분할 이후로 떼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도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